자, 전산세무 실습 4월 12일 7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그리고 이제 그 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결 처리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채 액면 금액, 사채 장부 금액, 사채 발행 금액 이렇게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하죠. 자, 볼게요. 자, 유효이자율법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자, 액면 발행을 한다. 자, 그러면 처음에 발행 시 자, 차변에 자, 보통 예금이 이렇게 뭐 증가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뭐 90원 그래, 이거 100원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100원 그리고 사채 대변에 뭐 사채 뭐 100원 이렇게 자, 그리고 매년 자, 기말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자 비용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법으로 자, 이자 비용을 자, 인식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차변에 자, 이자 비용 뭐 10 그리고 대변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10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만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사채의 액면 금액을 우리가 상환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때 마지막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기를 사채를 상환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인 거죠. 자, 만약에 할인 발행이었다. 자, 차변에 보통 예금 자, 90 대변에 뭐 사채 100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자, 이게 우리 사채 발행 시다. 그죠? 발행 시에 이렇게 개처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매년 기말 시점 자, 유효 이자율법으로 자, 이자 비용을 이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액면 발행은 사차림 발행 차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액면 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해결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은 좀 다르다. 그죠? 자, 어떻게 하죠? 자, 이자 비용을 자,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할인 발행은 최초에 등장을 할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어디에 등장했나요? 차별에 등장했죠. 그래서 이 사채 발행 할인 차금이 대변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뭐 5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을 15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한 거예요. 아셨죠? 자, 왜냐면요. 우리가 할인 발행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100만 원 못 받았죠. 요것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면서 이 100만 원을 만기 때까지 생각하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만기 시점 자, 사채의 액면 금액을 자, 상환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전부 다 이제 상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차변에 사채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상환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이게 할증 발행이었다. 자, 이게 할증 발행이다. 자,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반대에 등장해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기말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변에 등장했으니까 차변으로 삼각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이때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이렇게 감소하는 효과. 왜냐하면 돈을 더 받았으니까 그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자, 마지막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면 발행, 그리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시에 자, 발행 시 그리고 기말 시점에서 또는 만기 시점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됩니다. 매년 기말 시점에서 하는 요거는요. 그 뭐냐 결산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단순하게 우리가 발행 시점에서의 회계 처리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자, 하지만 삼각시 회계 처리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다행스럽게 요번에는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결산 회계 처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6월 10일 5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 50만 원, 그리고 지방 소득세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거래처 생략은 생략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로 그 뭐냐 입력할 것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게 회계 처리가 돼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 급여 잡은 게 있나요? 보자 보자. 자, 급여 잡은 게 5월 30일 날 분계가 있었네요. 자, 5월 30일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급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해서 55만 원입니다. 자, 여기 가끔세라고 돼 있다. 그죠? 요거 55만 원. 자, 요거랑 일치를 하네요. 자, 대변 예수금. 자, 이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이 55만 원을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통 예금이 감소할 거예요. 55만 원 납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요? 그렇죠. 이 예수금을 제거시켜주면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 자, 차변에 자, 뭐 급여 해서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보통 예금 1640000 자, 그리고 상여금 200만 원 그리고 예수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자, 요렇게 예수금으로 잡아놨던 것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제 소득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 반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사실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한 번만 연습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6월 10일 차변에 자, 예수금 55만 원을 제거해주고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 예수금 상환하려고 보통 예금에서 55만 원을 송금해 줬다. 요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자, 우리 일반 종표 입력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93회 기출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서 조금 손쉽게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종표 입력이고요. 자, 요것도 제가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보인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오히려 입력하기가 더 좋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8월 7일. 자,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에 자, 이런 수출자 나오고 하게 되면 요거 직접 수출하는 거나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수출업체의 주식회사 서울에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하고 자, 이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대충 계정과목은 잡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납품을 했잖아요. 그죠? 구매 확인서에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 발생한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잖아요. 자, 매출이기 때문에 이 외상 때는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이 외상 매출금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주식회사 서울의 제품을 납품을 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서울이잖아요. 자, 이 주식회사 서울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제품 매출과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영세율이기 때문에 이 대변에 뭐가 안 달라붙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단가가 수량이 10개, 단가가 200만원, 그래서 공고가액이 2천, 그래서 외상 미수금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 처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자, 이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아셨죠? 이런 문제들 틀리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종표 입력 한번 하러 가봅시다. 자, 8월 7일입니다. 자, 여기도 8월 7일이라고 돼 있죠. 작성 연월일이 8월 7일. 자, 이때 공급 시기가 작성 연월일이 되겠죠. 자, 8월 7일. 자, 유형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매출이다. 그죠? 매출. 자, 근데 16번 수출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번 영세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품목은 여기에 다 나와 있다. 그죠? 요렇게 수량 단가까지.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수량은 10개고요. 단가는 20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따로 달라붙을 거고, 자, 공급처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서울. 그리고 전자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준 거니까 여 체크하시면 되고, 자, 영세율인데, 자, 어떤 영세율이냐? 자, 우리 구매확인서다. 그죠? 요 3번 있네요. 오케이. 자, 서류번호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회계 처리를 완성해야 되겠다. 그죠?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은 2천만 원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만 완성시켜 주면 되겠네요. 자, 차변. 자,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서울로부터 돈을 받아야 됩니다. 2천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 회계 처리할 때 요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려면 요 방법보다는 그 아까처럼 혼합으로 두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자, 이 분기에서 여기 2번 외상 있죠? 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완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연습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혼합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기를 좀 완성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 꼭 맞춰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그 뭐냐, 자, 현금 영수증이 나왔네요. 자, 8월 21일 비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자, 제품을 판매했다. 자, 차변과 대변을 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A를 판매를 했다. 그러면 어떤 계정이 나와야 되죠? 제품 매출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판매액은 33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세물품 가액과 부가세가 잘 구분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제품 매출은 30만 원이고 부가세가 3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33만 원을 우리는 돈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받았을까요?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당연히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 줬겠죠. 요렇게 현금, 요렇게 회계 처리를 완성시켜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매출이다. 그죠? 요쪽이에요. 자료가 현금 영수증이었어요. 그러면 요쪽 구역이다. 그죠?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22번 현가를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품목은 제품 A를 판매를 한 거예요. 그죠? 제품 A.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요런 정보들이 있으면 전부 다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카가, 그리고 현가, 이런 것들은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란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자동으로 공급 가액과, 자, 부가세가, 자, 구분되어 입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제품 A가 수량이 1개, 자, 단가에다가 33만 원을 쳐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이 됩니다. 아셨죠? 자, 또는 자, 만약에 이런 수량 단가 정보가 없다. 자, 그러면 공가에다가 33만 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또 된다. 그죠? 네. 자, 완성을 해봅시다. 수량이 1개 33만 원. 자,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장현성. 자, 전자하고는 관계없고, 자, 분계 3번. 자, 제품 매출 30만 원. 오케이. 부가세 예수금 3만 원. 오케이. 자, 그럼 차변 현금만 들어오면 되겠다. 그죠? 자, 이 부분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맞출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는 3번으로 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5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이다. 메인 매출 존표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문제는 요 위 문제랑 다르게 요 위에서는 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발급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위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세금 계산서를 보고 네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입력하라는 거다. 그죠? 자, 지금 공급자가 보니까 하나로 상사예요. 하나로 상사. 자, 지금 우리가 하나로 상사예요. 하나로 상사. 우리가 발급해 준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유형은 자, 매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게 제품 매출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유형은 지금 여기 매출 유형이라는 거지. 이게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인지 안 그러면 진짜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매출인지 그거는 세금 계산서를 더 봐야 됩니다. 그죠? 자, 보니까 작성일자가 9월 5일입니다. 자, 9월 5일이니까 자, 9월 5일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이거 가세가 되는 거다. 그죠? 가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출 유형은 11번 가세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보니까 품목 나와 있고, 자,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네요. 자, 수량 단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품. 자, 수량 단가 정보는 없고, 공급가액은 4천만원. 그럼 부가세가 400만원. 오케이. 자료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누구한테 공급을 했나요? 주식회사 항체한테 우리가 공급을 한 거네요. 항체.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으니까 여로 체크를 해주고요. 자, 분계 3번. 자, 매출 유형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 처리해야 되죠? 자, 일단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을 인식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세가 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돈을 받았냐? 자, 현금으로 300만원 받았고요. 외상 미수금이 4,100만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4,100만원 그리고 현금 300만원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제품 매출은 얼마? 4천만원 그리고 세액은 400만원. 자, 여러분들 이 부가세 예수금은 현금으로 받은 건가요?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건가요? 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합계 금액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혼합으로 했고, 자, 제품 매출 4천만원, 부가세 예수금 400만원. 자, 그러면 차변만 완성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외상매출금 이게 4,1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 그죠? 외상매출금 거래처 코드. 자, 요렇게요. 자, 그리고 차변 마지막 현금 300만원. 자, 요렇게 해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세금 계산서를 보면서 자, 요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자, 9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네요. 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네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기존 건물을 자, 즉시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사용하다가 차후에 철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해결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했다면요, 전부 다 토지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공정시가로 구분하여 해결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자, 즉시 건물을 철거를 해버렸대요. 자, 1번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우리가 발급받은 거잖아요. 자, 유형은 뭐예요? 자, 매입에 해당하는 유형인 겁니다. 자, 구건물 철거 비용 총액 이 4,400만 원. 자, 공고가액이 얼마? 4천만 원. 세액 400만 원. 해서 총 4,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철거 비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2,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대요. 자, 우리 매입인데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계정은 사용하지 않고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대변부터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이 2,500만 원 감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대요. 자, 여기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 그러니까 뭐 원재료를 샀다, 아니면 상품을 샀다, 그럴 때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는 미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미지급금이 자, 4,400만 원이니까 자, 1,9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미지급금은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누구로부터요? 주식회사 세로 용역부터요. 자, 요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 차변은 뭘로 쓰죠? 자, 비용 계정을 써야 되나요? 아니죠. 토지라고 우리가 그 뭐냐 토지를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모두 다 이 철거 비용을 토지의 취득 원가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야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액이 400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자, 이거 왜 여기에 토지가 4천이고 매입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400만 원 이렇게 해계 처리하지 않느냐 어야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토지를 취득 또는 조성 그리고 어떤 관리 이런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입세 불공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중 정도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매입을 9월 27일이고요. 자, 유형에서 우리가 매입이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자, 매입인데 51번 가세를 선택하면 안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중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54번 불공 코드를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4번 불공이고요. 자, 불공제 사유부터 체크하도록 할게요. 깜빡하기 전에. 여기 보게 되면, 아이고, 이거부터 해야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품목은 뭘로 해야 되냐?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자, 지금 어떠한 정보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건물 철거 비용,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그냥 토지, 또는 건물 철거 비용, 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이다. 그죠? 부가세는 400이고요. 자, 누구로부터 용역을 받았다고요? 세로 용역으로부터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자, 불공제 사유. 이렇게 2번으로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와 관련된 불공제 사유를 선택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분계 3번으로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차변입니다. 차변이 원재료가 들어왔나요? 4,400만원? 아니죠. 그렇죠. 부가세는 이렇게 불공제이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토지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대변. 자, 보통 예금으로 얼마를 줬다? 2,500만원. 자, 그리고 미지급금이 나오네요. 미지급금이 1,900만원. 자, 거래처 코드 세로 용역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 요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완성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나왔잖아요. 그죠?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것을 토지로만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지, 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회계 처리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2월 12일이고요. 자, 미국 SUN사의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 요번에는 수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뭐예요? 매출 쪽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제품을 직수출했으니까 당연히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이 등장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영세율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 매출 밑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2만 달러의 직수출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제품 매출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품 매출은 일단 2만 달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달러 표시가 여기 있네요. 자, 2만 달러에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얼만지, 자, 얼만지, 자,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수출 신고일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선적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 선적일이, 수출은 선적일이 공급식이고, 그 공급시기에 환율을 곱해주고 나면 제품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12월 12일에 환율이 1,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1,1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자, 2,2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2,2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수출 대금은 12월 31일에 미국 달러로 받기로 하였으니까 지금 일단 안 받은 거네요. 그죠? 안 받았으니까 우리 외상입니다. 외상 때,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자,
거래처 코드는 어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자, 미국 선사로부터 받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마지막으로 풀이하도록 할게요.